작용과 반작용, 두 힘의 평형, 가짜 힘은 뭐가 다르지? 얼핏 보면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두 힘의 평형은 같거나 유사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어떤 두 가지 다른 힘들이 서로 대립이나 공존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서로 반대적으로 대립적인 힘들이 서로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힘은 힘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개념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물리학은 없으면 없는 거지 굳이 가짜 힘을 버리지 않고 어르고 달래며 품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뉴턴의 제3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두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물체 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두 힘의 평형은 두 물체가 아니라 한 물체에서 작용하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두 힘이 합성 합력되지 않는 반면 두 힘의 평형은 합성이 됩니다. 두 힘의 평형이 합성 즉 합력되는 이유는 단지 두 힘이 같은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작용과 반작용은 두 물체에서 발생하며 작용하는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힘은 다른 물체에 작용합니다. 작용의 힘과 반작용의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선상에 놓인 힘의 쌍입니다. 이 힘들은 모두 실제 힘 리얼 포스입니다. 힘의 쌍이 항상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므로 두 힘이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힘이 상쇄되지 않아서 합력 알짜 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력이란 힘의 합성이며 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합력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때 책에 작용하는 합력을 계산할 때는 지구의 중력과 책상의 수직 강력만 더해야 합니다. 책이 책상에 미치는 힘 작용은 책의 합력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는 책에 작용하는 두 힘의 평형이지만 후자는 책과 책상에 작용하는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는 책, 후자는 책과 책상입니다. 둘째, 두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서 발생하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동일선상에 놓여 합력 알짜 힘이 0인 두 힘입니다. 이 힘들은 모두 실제 힘 리얼 포스입니다. 이러한 물체는 보통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 혹은 등속원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놓인 책이 책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아래 방향과 책에 작용하는 책상의 수직 항력 위 방향은 평형을 이룹니다. 이 두 힘은 모두 책에 작용합니다. 하나의 물체에는 중력, 마찰력, 장력, 공기 저항 등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을 벡터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합력으로 만들면 그 물체의 총체적인 운동 효과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력이 0이든 0이 아니든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을 벡터적으로 합쳐 합력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 물체의 운동 효과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알짜 힘이란 여러 개의 힘이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할 때 그 힘들을 모두 더해서 합성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하나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를 합력이라고도 합니다. 바리와 같은 구조물에서는 알짜 힘이 0일 때 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안정성은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라 두 힘의 평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가짜 힘 픽티셔스 포스, 이너셜 포스는 작용과 반작용, 두 힘의 평형이 관성계에서 발생한다면 가짜 힘은 비관성계에서 발생합니다. 가짜 힘은 두 힘의 평형과 마찬가지로 하나예요. 물체에서 발생합니다. 가짜 힘은 가속하는 관측 기준계 즉 비관성 기준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가상의 힘입니다. 비관성 기준계는 가속하고 있는 기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출발하거나 정지하는 버스 안, 회전하는 놀이기구 위, 선회하는 자동차 안 등이 모두 비관성 기준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속하는 버스나 엘리베이터 안의 관성력, 원심력, 코리올리 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짜 힘인 이유는
비관성 기준계에서 나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없는데도 급정거 시 내가 앞으로 가고 급가속 시 내가 뒤로 가는 실제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 힘이 있지만 힘을 제공한 실체는 없기 때문에 가짜 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 힘은 관성계가 아닌 비관성계 혹은 가속좌표계에서 발생합니다. 진짜 힘이란 중력, 전자기력과 같이 관성좌표계이든 가속좌표계이든 따지지 않고 계산되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그러나 관성력과 같은 가짜 힘은 가속좌표계에서 관성좌표계로 오는 순간 존재가 없어지며 완전히 0이 됩니다. 다만 가속좌표계에서도 가짜 힘을 실제로 넣어서 계산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없는 힘이지만 필요할 때는 실체를 인정하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거리 미사일은 전향력을 가짜 힘으로 취급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거리가 길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향력은 회전자전하는 지구의 구심력에 대항하는 원심력에 의해 경로가 휘는 가짜 힘입니다. 전향력은 가속좌표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향력은 가짜 힘이므로 계산식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전향력을 받아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 날아가더라도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향력이 가짜 힘이더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 경로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이므로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짜 힘인 전향력은 아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 경로에는 전향력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전향력은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전향력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말은 전향력이 뉴턴의 법칙에서는 가짜 힘이든 아니든 우리는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향력은 더 이상 가짜 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전향력 공식도 뉴턴의 제2법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보정식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전향력은 가짜 힘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전향력은 실제 않는 힘이지만 여전히 근본은 없는 힘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러한 뉴턴의 운동법칙의 개념이 다 깨져버립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진짜 힘과 가짜 힘의 개념을 다 없애버리면서 모든 좌표계는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였고 족쇄에 갇혀있던 가짜 힘들을 모두 해방시켜버립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고 관성력이 가짜 힘이라면 중력 역시 가짜 힘, 즉 관성력뿐만 아니라 중력도 모두 다 가짜 힘으로 취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력을 가짜 힘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